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주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가 모두 승리해 본선 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욕 일원에 오늘 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먼지 구름이 북미 대륙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사람들이 실내로 모여들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900마일 떨어진 곳까지 직접 찾아가 망치로 폭행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이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렸던 함구령을 완화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주 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40선거구 민주당 론킴 의원은 예비선거 승리로 올 가을 본선거에서 주 하원 7선에 도전하게 됐고 25선거구 케네스 백 후보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해 본선 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론김, 케네스 백 두 한인 후보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론김 후보는 상대 후보인 중국계 앤디 첸, 다오인 후보를 물리치고 본선 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론김 후보는 득표율 53.1%를 얻었고 앤디 첸 후보는 39.1%, 다오인 후보는 5.7%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론김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주 하원 의원 7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본선거 상대는 예비선거 없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중국계 필립 황 후보입니다. 25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주 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케네스 백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백 후보는 69.1%의 높은 득표율로 역시 중국계 후보인 케네스 추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백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릴리 로즈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 일원에 오늘 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지난 열흘 이상 이어졌던 폭염이 물러나고 당분간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뉴욕주 서쪽에 위치한 할랭 전선과 고온 다스판 전선이 만나면서 오늘 밤 뉴욕 일원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선은 뉴욕 북부 지역에서 남동부 테네시의 미시시피 밸리 중부까지 이어져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까지 동부 지역에 강한 돌풍과 우박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도 예상됩니다. 오늘 폭풍이 지나가면 당분간 뉴욕 일원은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먼지 구름이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푸에르토리코 78개 자치단체 전역에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6년 전 푸에르토리코에 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도입한 이후 해안 지역을 넘어 폭염특보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하라 사막의 짙은 먼지구름이 섬을 덮으면서 열을 가두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 설명에 따르면 통상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사하라 공기층으로 불리는 건조하고 먼지 자욱한 공기가 대서양을 건너 3,000마일 넘게 이동합니다.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의 그 절정을 이룹니다. 국립기상청은 사하라 먼지구름이 목요일인 27일까지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KP2, KP3, LB1 등 새로운 변이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무더위에 사람들이 실내로 모여들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미국 39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줄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감염 사례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응급실 기록에서 증가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발생한 사망과 응급실 방문자 수가 지난주 늘었고 접근 가능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입원 환자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코로나19의 여름 유행을 예고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버펄로 대학교 의과대학의 감염병 학자인 토머스 루소 박사는 여름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시원한 실내에 모이는 여름에 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도 예외는 아니라면서도 감염 증세가 중증 위험도를 따질 때 심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KP2, KP3, LB1 등 새로 발달하는 변이와 감염의 갑작스러운 증가 시작이 일치한다며 이들 변이가 기존 변이들보다 우세인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900마일 떨어진 곳까지 직접 찾아가 망치로 폭행한 2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나소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는 에드워드 강 씨는 지난 23일 플로리다주 퍼난디나 비치의 한 주택에 침입해 제커리 딘을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1일 범행을 위해 뉴저지 뉴요크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잭슨빌 국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 씨는 부모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플로리다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잭슨빌 공항에 도착한 강 씨는 피해자 집 인근의 호텔을 숙소로 마련하고 철물점에서 망치와 플래시라이트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검은 옷차림에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망치를 챙긴 채 지난 23일 새벽 2시쯤 딘의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강 씨는 집안에서 게임 중인 피해자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방문을 나서던 딘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했습니다. 당시 딘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딘의 양부는 두 사람의 몸싸움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셰리프국은 2급 살인미수 혐의와 무장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인 딘은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담당 판사가 대선 후보 TV 토론을 이틀 앞두고 함구령을 완화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어제 입막음 돈 의혹 사건 관련 증인과 배심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방하지 말도록 한 함구령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머천 판사는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 명령은 오는 7월 11일 형량 선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심원 관련 정보의 공개 금지 역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지지율 차이가 없는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가 지지율 46%로 동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점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등 나머지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에서 5%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가맹점들과 맺은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카드사와 카드 가맹점 측 간 이루어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비자와 마스터가 적어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에 평균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07포인트 이상 낮추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은 비자,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별 수수료율에 따라 해당 청구 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맹점 업계는 이번 합의가 이행될 경우 5년간 가맹점이 아낄 수 있는 카드 수수료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으며 업계 안팎에선 이번 합의로 장기간 분쟁을 끝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 후 가맹점 단체 중 하나인 상인결제연합은 이번 합의가 카드업계의 반독점 금지 위반 관행을 시정하지 못하고 경제계에 나쁜 거래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이 인정됐다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디에이고는 1년 전보다 10.3%나 집값이 올랐고 뉴욕도 9.3%로 미국 대도시 중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어제 지난 4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7.2%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의 20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 산출합니다. 도시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샌디에이고가 10.3%로 가장 높았고 뉴욕 9.3%, 시카고 8.7%, 로스앤젤레스 8.6%, 클리블랜드 8.5% 등이 뒤를 따랐습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세의 모멘텀은 다소 둔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3월 주택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을 때 20개 도시 모두 가격 상승세가 가속화됐다며 4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절반을 조금 웃도는 도시에서만 가격 상승세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정 음주량에 대한 논쟁이 촉발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30여 년 동안 권장해온 음주량은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였는데 연방정부는 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연방정부가 5년마다 발간되는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의 내년 개정판에서 적정 음주량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과 주류 업계 사이에서 술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판 검토를 맡은 보건복지부 패널 총 6명 중 3명은 어떤 양의 알코올도 신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원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알코올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에 근거해 어떤 양의 알코올도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 때 이미 남성과 여성 모두 하루에 1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패널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주류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젊은 세대가 건강 문제로 인해 술을 멀리하고 있어 일일 대마초 사용자가 음주자를 앞지르는 상황까지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술을 덜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업계는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과음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한민국 지도자가 김정은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나이가 많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4년 지도자와 해당 국가의 인구 간 연령 격차에 대한 지도 그래픽을 첨부했는데 남한에 커서를 대면 지도자명으로 윤석열 등이 나와야 하지만 대한민국 표기 외에는 김정은 등 북한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한국과 관련된 표기 실수는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실수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무총감이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하며 관련 입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백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어제 발표한 권고문에서 2020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총기폭력이 자동차 사고를 넘어섰다며 총기폭력은 공중보건 위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총감이 총기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무총감은 예외 없는 신원 조회 시스템 구축, 공격용 무기로의 총기 묘사 금지, 어린이로부터 일정 보관거리 유지 및 잠금장치 준수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댕기열 발병이 2241건 발생했다며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498건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생했고 745명의 환자는 올해 최근까지 그곳을 여행한 미국 관광객들입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보고된 댕기열 발생 건수는 총 3036건입니다. 1829명의 여행자 발병과 1207명의 국내 감염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 감염률이 사상 최다 규모로 증가했고 여러 나라에서 평년보다 훨씬 높은 감염자 수를 보고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경이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 유령 번호판 단속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제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태스크포스팀은 단속을 통해 운전자 50명을 체포하고 차량 192대를 압수했습니다. 또 누적 150만 달러의 벌금 회피자를 추적해 1,809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차량 단속 원인은 요금 회피, 미등록 차량, 정지된 면허 등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은 RFK 브릿지, 윌리스 애비뉴 브릿지, 서드 애비뉴 브릿지 등 6개의 교량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TF는 특히 유령 번호판으로 인해 식별이 어려웠던 기존 요금 회피자를 추적 체포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내려가고 습도도 줄어들어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도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